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하는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깍두기 박사입니다. 무난무난하네요. 이제 AI가 다시 돌아왔어요. 사실 그 삼성전자는 AI 주식은 아니야. 확실히. 하이닉스만 AI 주식이야. 그래도 삼성이 오늘 대견한 건 요즘 그 엔비디아 빠질 때 안 빠졌잖아요. 네. 오늘 엔비디아 반등할 때도 또 안 빠지고 또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 또 말도 안 되는 그 찌라시가 좀 돌아다녔는데 네. 그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영향도 안 받고 네. 오전엔 마이너스였지만 잘 돌려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아, 너무 좋게 봐주는 거 아니에요? 몇백 원 오른 걸 가지고. 근데 어쨌든 찌라시는 그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뭐 저기 그 파운드리 쪽에서 20만 장의 웨이퍼가 불량이 나가지고 폐기 처분했다. 그냥 파운드리도 아니고 3나노에서 네. 네. 3나노 20만 장이 안 될 거예요, 캐퍼가. 3나노 20만 장이라면 몇 개월치? 아마도 한 6개월치. 예, 그 캐퍼시티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은 검사 거의 안 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량이 나서 그래서 한꺼번에 폐기를 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 한 번 작업을 하고 뭐 또 도포를 해서 또 작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뭘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 검사합니다. 검사를 해서 그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견이 되지. 그렇게 20만 장이 쌓일 때까지 아무 검사도 안 하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앞뒤 말이 뭐 좀 안 맞아요, 뭐가. 네. 네, 요즘 삼성전자를 대상으로도 이런 찌라시를 막 만들어서 뿌리는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 아,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가짜뉴스 수준인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네. 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코스피는 0.6% 상승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0.02%로 그래도 보합으로 잘 끝났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5천억 정도 네.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역시 사면은 아주 좋고 외국인이 팔면 안 좋고 그렇죠. 계속 수급이 흔들려요. 이 그 외국인 매매 패턴의 순매수, 순매도 각각에 따라서 그 연동률이 한 80% 넘는 것 같아요. 매수하면은 오르고 매도하면 떨어진다는 게 맞아요. 거의 이제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주체를 나눠보면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기관하고 개인은 마이너스고 외국인은 플러스거든요. 네, 외국인이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은 아직도 1,389원, 장중에는 1,390원도 넘어섰습니다. 네. 네, 계속 아주 높은 데에서 딱 박혀 있습니다. 엔화가 저러고 있으니까 쉽진 않아요. 우리만 뭐 고공행진 할 수가 없는 서로 3개국이 모두 통화 약세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 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의 반등에 더불어서 반도체주, 특히 HBM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보험주가 오늘 또 상위권 2위에 올랐습니다. 며칠 쉬었죠. 네, 동양생명이 5%대 또 상승했는데 그 M&A 후보로 좀 거론이 되나 봐요. 지금 동양생명이나 롯데손보나 이런 M&A 후보로 좀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대원전선이 미국 LA 전력청의 수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20% 상승을 했고요. 다른 전선주도 뭐 가온전선도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LS 일렉트릭도 상승을 했고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오늘 리비안에 네. 그 폭스바겐에 투자 받았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리비안 관련주들도 오늘 막 상한가 가고 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솔루스 첨단 소재도 2차전지 중에 몇 안 되는 엮이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5.3% 반등했습니다. 네. 지난 엔비디아 빠질 때 하이닉스가 좀 삼성전자는 안 빠졌는데 하이닉스가 좀 빠졌었죠. 그걸 좀 많이 되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6월달이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기대가 될 때가 됐어요. 지금.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슬슬 고조가 되는 거고 마이크론 실적도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그 폭이 이제 어느 정도일까가 이제 가장 궁금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에서 뭐 가스공사가 오늘 한 5% 빠지면서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어제 많이 올랐던 증권주가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유진투자증권이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뭐 인수 관련된 이야기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엔비디아 한 3일 동안 빠졌다가 오늘 한 6%대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3일 동안 국내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계속 더 샀어요. 순매수를 했대요. 네. 그 예탁원에서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보니까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이제 매수하고 이제 매도하고 한 결제된 금액이 있겠죠. 네. 그래서 순매수 된 거를 합산을 하면 1위가 엔비디아인데 3.57억 달러. 3.57억 달러. 한 4천 몇백억 되네. 네.
한 5천억 됩니다. 아. 네, 브로드컴이 엄청난 차이예요. 2위가 이제 ETF고 3위가 브로드컴인데 뭐 종목만 따지면 3위가 7,860만 달러니까 저게 몇 배죠? 한 4배가 넘어가요. 네. 네. 압도적으로 지금 엔비디아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야, 근데 브로드컴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네. 네. 네, 마이크론도 많이 사요. 네. 삼성전자는 많이 파는데 TSMC 뭐 이런 거 있네. 오히려 네. 마이크론을 사고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다 AI. ARM, 뭐 테슬라, TSMC 뭐 이런 거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돈이 외국으로 나갑니다. 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아니 뭐 저는 외국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옛날에 맨날 미국 애들 금융으로 돈 버는데 우리 차 힘들 애써가지고 겨우겨우 판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우리는 제조업에서도 벌고 금융에서 벌면 좋죠.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3일 동안만 카운팅한 거고 올해 들어서 얼마나 샀는지 보니까 엔비디아를 한 한화로 2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3.4조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사줬죠. 네, 하이닉스도 1.2조 순매도를 했거든요. 네, 국장 팔고 미국장으로 많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장에 한매를 느끼고 미국장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게 이번 6월 달처럼 크게 극명하게 나타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좀 나이 젊으신 분들은 뭐 아예 능동적으로 가고 있고 나이가 되시는 분들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흐름 포착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웨이퍼 결함이 있었다 이런 찌라시가 어저께 오후에 좀 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혹시 영향을 받을까 아니면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직 뭐 사실 무근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제 이제 돌았던 내용이 3나노 공정에서 마스크가 불량이 나서 GAA N3 Gen2 20만 장을 전량 폐기했다. 그래서 손상 차손이 1조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일단 돌았고요. 추가로 HBM3E 요거 뭐 탈락했다.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뭐 전부 다 사실 무근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젠2 요거는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에 들어가는 같이 붙이는 건데 네. 퀄컴이 4나노는 사실 삼성 파운드리 썼는데 3나노부터는 TSMC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3나노 GAA 공정에서 젠2 20만 장? 그러면 퀄컴이 삼성한테 맡겼어야 가능한 일인데 네. 그렇지 않았으니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 그러면 퀄컴이 아니라면 뭐 다른 데인가 싶으면 네.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밖에 없거든요. 네. 삼성 엑시노스가 근데 최근에 소문을 들어보면 갤럭시 다음 차기작에 퀄컴 쓴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것도 네. 좀 전후 상황을 보면 찌라시는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20만 장 캐퍼가 안 나와요 한 달에. 그러면 이거 몇 달치를 넣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한 번 늦게 이제 공정 중간 중간에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챔버에서 나오는 데까지 이제 몇 개월이 걸려요. 이제 이건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그러면 한 6개월, 4개월 정도 넘게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게 한 달치가 아니고 몇 달치가 누적해서 된 건데, 그럼 기간이 거의 6개월치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가고 다음 달 들어가고 다음 달 들어간 게 모두 분량이 났다는 얘기고 6개월치인데 그 중간에 검사 한 번도 안 하냐. 그리고 마스킹 분량이면 초반에 알지. 예. 계속 갖다 밀어 넣지 않죠. 첫 번째 달에 문제가 생겼는데 두 번째 또 넣고 또 문제가 생겼는데 또 넣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기술자분들은 무슨 황당한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좀 반응이 그래서 네. 실제로 주가도 이렇게 흔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제 그 소문이 돌자마자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들을 여기저기서 좀 네.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미용 의료기기, 좀 K 미용 의료기기가 참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또 네. 인수 합병 딜이 또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K 의료기기에서 많은 인수합병들이 좀 있었죠. 네. 이번 달 6월 초만 해도 JCS 메디칼의 공개 매수 때문에 지금 위에 쭉 오른 상태에서 멈춰 있잖아요, 주가가.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루다와 클래시스 간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클래시스가 이제 3조 원대 회사고 이루다는 한 시총이 1,500억 정도라서 네. 소규모 인수합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합병 비율이 1대 0.14입니다. 그래서 이루다 한 주 있으면 클래시스 0.14주를
대응해서 이제 네. 신주로 발행을 해주는데 네. 새롭게 클래시스에 243만 주가 발행이 될 예정이고 요게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는 한 3.8% 수준입니다. 신주와 그리고 이제 이전되는 자기 주식수를 합해서 기존 주식수의 10%가 안 되면 소규모 인수합병으로 분류를 하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인수하는 회사의 주주들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주주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고 네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보통의 경우에는 부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부여가 안 되고 이루다의 주주한테는 부여가 됩니다. 7,300원에 가능해서 오늘 종가에 사면 한 1%는 법니다. 네.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요. 네. 23년도 9월 달에 사실 이 클래시스가 이루다의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36%의 대주주 지분 중에 절반 정도 18%를 주당 11,000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7,000원대니까 지금으로부터는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그때 당시에서는 한 10% 내외의 이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했던 거고요. 이번 합병에 있어서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 여기저기서 좀 호평을 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먼저 이제 클래시스가 기존에 판매 중인 슈링크, 볼유머 이런 제품들과 함께 이 이루다가 주력으로 하는 마이크로니들 RF 제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카니발라이제이션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합병되면은 이제 기존에 예를 들면 이제 매출 타겟군이 좀 겹치면 네. 새롭게 이루다가 많이 점유를 하면 기존의 클래시스 제품 매출처럼 많이 잃거나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최대한 덜고 조금 더 이제 지역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기존의 클래시스가 주력하던 곳은 뭐 브라질이나 태국, 대만, 일본 이런 데인데 이루다의 주요 사업지가 미국, 인도, 터키, 중동 이런 데라서 겹치지 않아서 지역 포트폴리오도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루다가 뭐 높은 가격에 이제 인수가 되고 또 이제 기존 나머지 주주들의 주식도 같이 사줬으면은 좋았겠지만 이렇게 인수합병 된다는 소식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좀 실망을 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마이너스 10%까지도 갔다가 마이너스 6.4%로 끝났습니다. 그냥 공개 매수 가격이 낮다 이거죠. 지금 매수 청구 가격이. 그냥 합병된 거니까 클래시스 주주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죠. 클래시스 주주 입장에서는 뭐 소규모라서 큰 영향이 없고 좀 그냥 공개 매수를 좀 비싸게 해주든가 아니면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경영권은 상당히 쳐주고 이 부분 조금 아쉽네요. 네. 네. 그리고 콜마홀딩스가 오늘 자사주 소각 공시를 했는데 6.7% 기존에 이미 취득했던 자사주를 소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꽤 큽니다. 6.7%면. 6.7%면 네.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큰 거죠. 네. 네. 상당히 크고 사실 그 소각만으로는 뭐 재무제표는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할 때만 ROE 개선 효과나 이런 뭐 자본이 주니까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만 해도 소각이랑 이제 동일시해서 네. 자사주 매입하면 이제 주가가 바로 이제 반영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소각을 안 하고 그냥 처분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까지 해야 주주들이 이제 안심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서야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매입을 하면 소각하는 걸 좀 의무화하는 법제안이 되면 참 좋겠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미 갖고 있는 주식도 뭐 한 5년 안에 소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법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얘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계속 할 거야. 계속해 지치지 않을 거야. 바뀔까요? 나중에? 그럼요. 이거는 이번 주 일요일 날인가 나오는 우리 그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하고 대담을 했었거든요. 네.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했더니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자사주 들고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 시간을 주고 5년이든 10년 주고 무조건 소각하게 해야 된다. 예. SK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SK 어떻게 해요? 근데 SK는 해야지. 다 해야 돼. 그러면 주가가 오를 거 아니야. 주가가 오르면 뭐 방법이 생기겠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데브 시스터즈가 거의 상한가 기록했어요. 29% 정도 상한가 바로 밑에서 끝났는데 쿠키런 모험의 탑 요거 이제 신작 오늘 10시에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이제 사전 다운로드 진행을 했는데 한국, 미국, 캐나다, 태국 시장에서 1위에 등극을 했고요. 네. 대만, 홍콩에서는 한 2위 했고 싱가포르, 영국에서는 다 5위 안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인기가 상당히 출시 전부터 엄청난 기대감을 좀 몰았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전작도 이제 킹덤인가요? 그것도 이제 잘 히트를 쳤잖아요. 네, 이번 것도
히트를 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주가에는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게임즈들 너무 오랫동안 부진해가지고. 네, 근데 오늘 데브 시스터즈 덕분에 다른 게임주들이 아침에 그래도 다 같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좀 많이 반납은 하더라고요. 네, 위메이드나 뭐 크래프톤도 뭐 2, 3%씩 같이 상승을 했고 NC소프트는 어제 그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네. 7% 정도 상승했었는데 오늘 그걸 다 반납을 했습니다. 아, 분할해요? 네, 물적 분할 하더라고요. 두 개 회사 또 떼어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를 쪼개가지고 다시 재상장할 건 아니죠? 그냥 물적 분할만 한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네, 저도 물적 분할 그 뒤를 자세히 안 봤는데 네. 어쨌든 두 개 회사를 또 떼어내가지고 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상장은 안 했으면. 네. 네, NC소프트에 관심을 감심이 워낙 없어가지고. 네, 워낙 네. 없어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이 시간외로 거의 50% 상승을 했어요. 장중에도 막 정규장에도 한 8%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또 급등을 했습니다. 10억 달러를 일단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향후에 이제 5대5 지분으로 전기차 합작 벤처를 설립할 예정인데 몇 년에 걸쳐서 총 40억 달러를 추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총 한 50억 달러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은 이번 투자로 리비안의 전기전자 아키텍처 기술을 활용한 자체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리비안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 트럭으로 굉장히 좀 인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럭 중에서는 제일 잘 나왔지, 사실상. 전기 트럭 중에서.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폭스바겐의 포트폴리오도 좀 넓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삼성증권에서 코멘트를 해줬는데 리비안은 이제 가장 미국적인 트럭과 SUV를 만들지만 비용 절감 능력이 부재하다. 그리고 고금리의 유동성 위기를 겪었는데 이번 폭스바겐의 투자금으로 유동성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한데 폭스바겐이 이런 상황에도 대규모 투자 결정을 했다는 것은 아직도 방향성이 여전히 전기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 영상 보면 되게 매력적인 차예요. 미국에 있으면 안 살 이유가 없을 정도로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트럭을 좋아할까요? 아니, 집이 아파트가 없잖아. 다 자체 집이잖아. 남자들 다 고쳐야 돼요. 브레이킹 배드인가 있어요. 그 마약, 그 학교 교사가 하도 가난해가지고 화학 선생님이 마약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 자기 집 다 고쳐 혼자서. 하여튼 그 차고에 막 여러 가지 막 장비나 이런 그렇죠. 것들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싣고 가서 뭐 캠핑도 다니고 그거 싣고 와서 다 고치고 물건 막 다. 홈디포가 그렇게 크잖아요. 나는 그게 이제 미국 가서 나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나는 못 살지.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하나 못 만들었어. 만들면 다 고장나. 만드는 중에 손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24년 5월달 누적 기준으로 전기차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은 폭스바겐이 한 22,000대 팔아서 3.8% 점유율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리비안이 한 18,000대 정도 팔아서 3.1%입니다. 둘이 좀 점유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네. 둘이 합하면 한 7%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현대차 그룹이 한 9%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따라오네요. 네, 그래서 오늘 리비안의 부품 공급하는 뭐 에코캡, 대원화성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20몇 %씩 이렇게 상승을 했고 전기차 주들한테도 조금 2차전지주들한테도 좀 반응이 좀 괜찮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아침에 살짝 반짝하더니만 힘을 못 써요. 네, 뭐 종가로는 대부분 좀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뭐 에코프로 BM, LNF, SKC, 금양 뭐 다 많이 하락을 했고 뭐 대주전자재료는 5% 이렇게 상승한 종목도 있었는데 아직 반등의 모멘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K모 기업이 저기 언급이 되니까 참 신기한데 SK 그룹이 전기 2차 전지 한다고 휘청거리는 거 아니야? 돈이 없어가지고. 이노베이션이요. 네. 그 이노베이션이 안 되니까는 ENS하고 지금 합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ENS는 진짜 돈덩어리거든요. 현금 다발이에요. 그냥 회사 자체가. 그냥 가스 팔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돈을 긁어 모으는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오죽 돈이 없었으면 그걸 합병시키겠어. 돈 다 떨어진 거야. SK온 지원하다가. 원래는 SK 이노베이션 정유 팔아가지고 될 줄 알았지. 근데 웬걸?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진짜 투자가 많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sa업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이렇게 드린 말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그렇네 이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금양은 또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몽골 광산에서 24년, 25년, 26년에 걸쳐서
뭐라 했죠? 영업이익 뭐 몇천억씩 이렇게 한다고 이제 홈페이지에다 딱 정확하게 숫자까지 딱 공지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저하고는 뭐 10억 방의 추억이 있어가지고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기업을 특정한 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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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약속은 지켰으면 좋겠네요. 네. 네. 뭐 갑자기 또 거기서 터져가지고 또 몇천억대 이익이 날 수도. 뭘 광산이 터진다고 무슨 돈이 생겨? 그거 다 정제하고 다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공시한 뭔가 근거가 있진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상당히 좀 충격적인 공시였어요. 기억력에 의지하는 거 아닐까? 예? 까먹을 거라고 확신하고 시간이 지나면 1년 반쯤 되면 단순히 이제 주가를 띄우기 위한 뭐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 그거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나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좀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포드하고 합작법인이 블루오벌 SK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 7,800억 정도 네. 유증 자금이 또 들어갑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SK온의 미국 법인 SK 배터리 아메리카라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5,500억 정도를 대여를 하고 그거 봐 돈이 얼마나 드냐고 이게 진짜 끝도 없이 돈이 드는 그렇죠. 사람인데. 대여를 하고 이걸 합쳐서 SK온 미국 법인이 자회사 이 포드하고 50대 50 합작법인인데 여기 블루오벌 SK의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2년도에 포드하고 한 5조 원씩 모아가지고 만든 합작사인데 이번 증자에도 뭐 포드하고 나란히 같은 금액으로 출자를 한다고 합니다. 뭐 블루오벌 SK는 뭐 공장을 열심히 미국에다 짓고 있습니다. 켄터키주에 2개, 테네시주에 1개 이렇게 짓고 있는데 완공되면 이제 캐파가 120기가와트시 이상 확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올해만 막 한 5조 원 이상 캐펙스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정말 힘드네요. 진짜 고난의 행군이에요. 고난의 행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캐펙스 규모는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예. 해야 될 캐펙스는 계속 커지는데 지금 상황이 빨리 호전되지가 않아서. 근데 이 리비안하고의 합작법인 거는 잘 풀면 근데 제가 걱정인 게 두 기업의 문화가 엄청 다를 거거든. 폭스바겐은 오래된 회사고 전통의 회사고 아마도 딱 윗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탁탁탁탁탁 이렇게 조직이 그냥 탁 이렇게 될 것 같고 리비안은 그냥 되게 자유롭고 스타트업 느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럴 것 같아. 윗사람한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럴 것 같은 문화인데 이게 과연 잘 될까? 근데 잘 되면 제일 좋은 방향은 이거죠. 저희 폭스바겐의 그 물량 관리, 비용 관리 이 노하우가 그대로 전수가 되고 그 다음에 리비안의 기술적인 것들이 그대로 전수가 되어서 딱 합쳐지면 진짜 파괴력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제대로 타겟은 잡은 거예요. 미국에서 판매 1등, 2등, 3등 하나 빼고 5등까지가 다 트럭이에요. 리비안 같은 트럭이거든. 이거 잘 되면 엄청 많이 팔 수도 있어. 가격 좀 다운되고 막 이렇게 되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좀 살아야지.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